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 잘하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바로 20%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중 80%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병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오해를 완전히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노인 우울증은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 고독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실제 신체 질환을 만들어낸다는 것. 셋째,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검증된 회복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즉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엄연한 뇌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진단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4%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을 찾는 분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 싫고 밥맛도 없고 예전엔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느낌. 몸이 무겁고 괜히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스치는 날들.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건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노인 우울증에는 젊은 층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슬프다, 우울하다고 직접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르신들은 가슴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된다, 온몸이 쑤신다, 잠을 못 잔다는 식으로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혹시 마음에서 오는 신호는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은 치매 발생 위험을 최대 2배까지 높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 심장 건강, 면역력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복합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고독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감을 그냥 외롭다는 감정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계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이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은 하루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건강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고독감은 심장병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 높입니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빨라집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5년 기준 전체 노인 가구의 35%를 넘어섰습니다.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혼자 사신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가까운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주변이 조용해지는 과정 속에서 고독감은 조금씩 조용히 쌓여갑니다. 고독감과 우울증은 서로를 부릅니다. 외로울수록 우울해지고 우울할수록 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혼자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독감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누군가와 직접 대화를 나눈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집 밖을 나간 날은 며칠이나 되십니까? 웃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에서 답이 거의 없다면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나, 거의 매일 기분이 가라앉거나 공허한 느낌. 둘, 예전에 즐거웠던 일에 흥미나 즐거움이 없어짐. 셋,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식욕이 크게 변함. 넷, 잠들기 어렵거나 너무 많이 잠. 다섯, 피로감과 기력 저하. 여섯,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 또는 지나친 죄책감. 7. 집중력 저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8. 반복적으로 죽음이나 자해에 대한 생각. 이 중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전문가를 찾아주십시오. 이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체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파킨슨병, 만성 통증 등 몸이 아프면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만성 통증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건강한 분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몸이 오래 힘들면 마음도 함께 지쳐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 중에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약 일부, 수면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우울감 부작용 여부를 꼭 한번 여쭤보십시오. 세 번째는 상실 경험입니다. 배우자의 사망, 오랜 친구의 이별,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실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으신 후 첫 1년 안에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뇌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속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기분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라린이 부족한 것처럼 우울증 환자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회복되지 않고 감정 조절이 무너집니다.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우울증이 생기면 잠을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수면과 우울증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인 우울증 자가 진단 도구는 GDS, 즉 노인 우울 척도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15가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보십시오. 하나, 지금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둘, 요즘 들어 활동이나 흥미가 많이 줄었습니까? 셋, 앞날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넷, 대부분의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다섯, 기분이 좋은 날이 대부분입니까? 여섯,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되십니까? 일곱, 대부분의 시간 동안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덟, 자주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홉, 외출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열, 기억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십니까? 11,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지금의 자신이 매우 쓸모없다고 느끼십니까? 13, 지금 힘이 넘친다고 느끼십니까? 14,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끼십니까? 15,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검사에서 5점 이상이 나오면 가벼운 우울증, 10점 이상이면 중등도 우울증으로 판단합니다. 10점 이상이라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곳이 전국에 250개 이상 있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걱정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린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울증은 치료받으면 실제로 좋아지는 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를 받은 우울증 환자의 80% 이상이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치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창피하다. 낙인이 찍힌다. 내 자식들이 알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뇌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심장내과를 가듯 뇌가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입니다. 요즘 사용되는 SSRI 계열 항우울제는 부작용이 매우 적고 의존성도 없습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하게 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거나 이상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뇌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치료, 즉 상담치료입니다.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감정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는 생각의 왜곡을 찾아내고 보다 건강한 생각 방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치료입니다. 이건 약을 먹지 않고도 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증상이 갑자기 돌아오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파트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회복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햇빛입니다. 햇빛은 뇌 속 세로토닌을 직접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 연구에 따르면 매일 오전 30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 우울 증상이 의미 있게 줄어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바깥을 10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두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우울증 치료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수십 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이 항우울제와 동등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걸을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이 함께 분비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연산 항우울제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직접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웃과 잠깐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의 질보다 횟수가 먼저입니다. 지역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경로당을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루틴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일상의 리듬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단순해 보여도 이것이 뇌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입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세로토닌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채소, 과일, 발효식품인 된장, 김치, 요구르트를 꾸준히 드시고 인스턴트 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여주십시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 삼치, 연어도 뇌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감사일기입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오늘 즐거웠던 것, 오늘 잘한 것. 이 훈련은 우울한 뇌가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패턴을 바꿔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8주간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증상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을 곁에서 돌보는 가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어르신이 우울해 보이실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의지가 없는 거야. 다들 힘들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래? 이런 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뇌에 화학적 불균형이 생긴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골절된 다리로 달리기를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힘드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어떤 기분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말의 내용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치료입니다. 가족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는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기 싫다, 내가 없는 게 낫겠다, 이제 다 끝내고 싶다 는 말씀을 하신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즉시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응급실이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주십시오. 24시간 운영됩니다. 동시에 가족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봐주십시오. 우울증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정서적으로 매우 지치는 일입니다. 돌봄 제공자도 심리적 소진, 즉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족도 함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고독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독감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연결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명과 피상적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한두 명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고독감 해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 정기적인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합창단, 게이트볼, 요가, 그림 그리기, 독서 모임 등 어떤 것이든 주 1회 이상 같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활동이 있으면 고독감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이 반복 자체가 소속감을 만들어냅니다. 둘, 봉사활동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활동은 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찾게 해주고 동시에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줍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다양한 봉사활동을 연결해드립니다. 셋,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과의 교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반려식물을 키우는 노인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외로움 지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무언가를 돌봄으로써 생기는 책임감과 유대감이 고독감을 완화시킵니다. 넷, 디지털 연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 메시지, 사진 공유를 통해 멀리 사는 자녀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나누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지역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뇌과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울증과 고독감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뇌의 세 가지 영역이 주로 변화합니다. 첫째, 해마입니다.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의해 실제로 부피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울증 환자에게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전두엽입니다. 감정 조절, 판단,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우울증 상태에서 저하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일 때 작은 결정도 어렵게 느껴지고 감정이 쉽게 폭발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편도체입니다. 공포와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우울증 상태에서
과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기억이 더 강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이 능력 덕분에 올바른 생활 습관과 치료를 통해 뇌는 실제로 회복됩니다. 운동을 하면 해마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명상을 하면 편도체의 과활성이 줄어들며 충분한 수면은 전두엽의 기능을 복원시킵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딱 30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씩 매일 꾸준히. 1주차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창가에서 10분간 햇빛을 받으십시오. 밥을 거르지 마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딱 이 네 가지입니다. 2주차입니다. 1주차의 루틴을 유지하면서 매일 10분 이상 집 밖을 걸어 보십시오. 한 명에게 연락을 해 보십시오. 안부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3주차입니다. 걷기 시간을 20분으로 늘리십시오.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복지관, 주민센터, 종교기관, 취미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4주차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유지하면서 GDS 자가진단을 다시 해보십시오. 처음과 비교해서 점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점수가 여전히 높다면 주저없이 전문가를 찾아주십시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료이며 전화 한 통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번호는 1577-0199입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는 1393입니다. 이 번호들을 지금 당장 휴대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아직 삶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분명히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회복의 씨앗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하버드 의과대학이 서울대학교 병원이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우울증은 치료됩니다. 고독감은 연결로 녹아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옆에 계신 소중한 분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편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